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인기자협회 회장 최재형입니다. 네. 그 용인기자협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그 용인 지역 갑구의 후보자 상대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별로 인터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 갑 지역구에 출마하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후보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 출마 지역인 용인 갑 지역구에는 처인구 중심으로 용인시 4개 지역구 중에 도농복합도시로 저개발된 지역이죠. 네네. 그래서 오세영 후보께서는 처인구민들이 불편이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삶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는데, 먼저 그 오세영 후보님의 용인갑 지역에 출마하신 동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용인군 대학생 연합회장을 하면서 용인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익혔습니다. 국회의원 2000년도에 남궁석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준 16대가 되겠죠. 남궁석 전 장관님을 도와준 게 계기가 됐고, 2004년 이제 우재창 국회의원이 이제 열린우리 나올 때 도와준 게 계기가 돼서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비서 겸 사무국장으로 이제 정치에 발을 들어섰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열린우리로 나와서 서울, 경기, 인천시가 한 명도 당선이 안 될 때 낙선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2010년도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해서 도의원을 이제 됐고, 2014년도에 새정치국민연합으로 해서 이제 최초 민주당 재선의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용인시장을 출마를 했었습니다. 도의원 3선 꽃길을 이제 버리고 사실은 이제 용인시장 출마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저는 탈락이라는 아픔을 가졌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위원장도 사실 당원이 뽑은 최초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에서 우리 지역을 저만큼 아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국회의원 비서, 경기도 도의원, 또 지역위원장을 거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 문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인구, 제가 태어나서 자란 처인구는 아시다시피 용인의 중심지였습니다. 기흥수지가 발전하면서 저희는 낙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면적이 용인의 79.8%입니다. 이 지역 개발 중요하죠. 그러나 보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근의 광주 오포를 보거나 우리가 수지, 그 다음에 기흥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많지 않습니까? 난개발의 대명사 소리 들었습니다. 처인, 이제 기흥 수지와 같이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91년도에 되면서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시장이 단체장이 뽑혔는데요.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회의원과 시장 정말 조율 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인갑 국회의원을 출마한 것은 저보다 잘나신 분들이 우리 처인구에 많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뜻을 따르고 또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잘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시민의 뜻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국회의원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대한 욕구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개발로 인해 우리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 계획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환경보존 제대로 생각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용인, 정말 으뜸가는 처인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저는 쭉 봐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상린이라는, 그 다음에 정동성이라는, 그 다음에 우리 소선국으로 되면서 이웅희 선배님, 또 남궁석 선배님, 또 우재창 선배님, 이은현 선배님, 또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대표는 백군기 원 지금 현 시장이죠. 봤습니다. 그분들과 어린 나이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만났고 지금까지도 교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옆 동네에 있는 시의원 출신의 김민기 의원, 또 저희 옆 동네 광주에 있는 임종성 국회의원이 저랑 같이 도의원했던 친구 의원들입니다. 동료였는데 아무쪼록 그분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 보고 배웠습니다.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드리고, 그리고 정말 처인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 슬퍼하는 모습, 정말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정말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면 오세훈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의원 선거 21대 총선, 저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당한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용인갑 지역구 현안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사실 처인구는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구, 또 환경 보존,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 자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어떤 열악함, 다른 곳이 발전할 때 발전을 못했다는,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넓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집약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현포구, 사실은 용인 중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분당, 서울, 광주권에 있습니다. 남사, 이동, 용인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실 오산,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지, 배감, 원삼, 그나마 이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이제 원삼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후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배감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계동, 실질적으로 사계동의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경제도 살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전철로 인한 전철이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남경필 지사, 또 정차민 전 시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있을 때 사실은 전철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재명 지사, 백궁희 시장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강선이나 이천 쪽에 이제 평택에서 이제 이천 간 뭐 이런 도로, 전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유치하려고 용인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산업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없음으로 해서 얼마나 슬픈 현실을 느꼈습니까?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에 이어지는 현실, 그 다음에 이천 오산 간 도로에서 나오는 민원, 이런 부분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 그리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면 이런 민원 없었을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시민들의 이런 정치, 용인시장, 국회의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또 교통 문제도 있지만 또 학교 문제도 상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들이 제가 당원들한테 전화를 하다 보면 기흥으로 이사를 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갔더라고요. 왜? 학교 문제 때문이죠. 지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오래된 학교, 기흥과 수지는 신설학교가 많고 또 아시다시피 학교 시설이 현대화가 돼 있는데 우리 처인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교실에서 그나마 이제 이재정 감님이나 김상곤 감님 때 우리 학교 시설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해줬고요. 또 용인시가 예전에는 그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교육 예산비를 많이 해서 학교가 많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고교 평준화를 저는 반대했던 의원이었어요. 도의원 시절에. 왜냐하면 여기는 화성처럼 동탄은 사실은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지만 화성은 지역이 넓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지금 학교가 일반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흥 수지는 작은 땅에 기흥이 11개 고등학교가 있고 수지에 1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처인은 지금 이 사계동에 있는 태성고등학교가 또 남성학교예요. 남녀공학이 아니고 용인고등학교 2개예요. 시내 쪽에 있는 게 안쪽에.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포곡 쪽으로 이제 고림동 쪽으로 가면 고림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포곡에 이제 아시다시피 포곡고등학교, 그다음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송전 바이오고등학교, 그 다음에 용인 정보고등학교가 이제 덕용고등학교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덕용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 배감에 지금 배감 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세 학교. 그리고 모연에 이제 외고도 있는데 사실 일반 학생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사에 또 지금 남사 한수 집티가 6,800세대가 들어서 지금 아마 2만 명이 좀 넘었죠. 남사면이. 조만간에 아마 읍으로 승격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2021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이면 학교가 만들어져서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가 다 바깥으로 나가면 모현에서 남사, 배감에서 모현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도의원 시절에는 이제 제 지역구가 모현, 포곡, 유림, 역삼이었는데 지역위원장으로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제가 모현에서 사는데 지금 배감, 남사가 사실은 거리가 잠실보다도 멀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일반 어른이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이상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문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가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용인시 이런 부분이 학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 예산 사실 부족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정말 우리 후배들이 이 용인을 떠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도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시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용인시에 있는 대학이 되게 가기가 쉬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용인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어린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또 학원도 좀 제대로 된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처인구는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습니다. 기흥수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집에서 멀어요. 멀다 보니까 학원을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학원이야. 근데 엄마랑 아빠가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학원이 이게 이제 통학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쪼록 하나하나 우리 뭐 경기도 지금 이재정 감님이나 지금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뭐 교육부에서 예산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꼭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처인구.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교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역삼동에 있는 게 이제 제가 한 이틀 전에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한번 그 선별 진료소를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아마 이제 조만간에 동백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니 용인시 100만인데 사실은 서쪽에는 아주대도 있고 바로 인근에 그 다음에 서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동쪽엔 사실은 병원이 없어요. 그나마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뭐 수익성을 나기 위해서 이제 동백 쪽으로 간 거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도의원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현대세브란스가 우리 마평동 쪽이나 신평동이나 양지 쪽으로 간다면 이천, 여주, 충주, 진천 이 정도의 인원도 뭐 광주 쪽도 마찬가지고 하면 동쪽에 사실은 의료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교통이 혼잡한 동백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처인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거를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다 기흥수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이제 민서원으로 관성보다 민서원으로 되니까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균형 발전.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걸랑요. 이 동부 쪽이 약하고 또 북부 쪽이 약하다 보니까 북부에 사실은 경제산업국,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을 놓았던 이유는 북부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서쪽에 모든 시설, 좋은 시설 다 들어가고 동부 쪽은 혐오 시설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오고 용인 테크노밸리 뭐 산업단지 저도 정찬민 전 시장 있을 때 산업단지 유치를 제가 경기도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또 산업단지 심의원으로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올라올 때 제가 이제 도의원일 때 의원 대표로 제가 참석해서 우리 지역에 산달폭 유치하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공장, 뭐 물류센터 이런 게 아니라 창고형 공장만 있어서 동네가 정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최재원 대표님들 가보시면 길은 인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조그만 창고 다 만들었어요. 왜? 어르신들이 농사져서 있는 수익보다 창고로 해서 임대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뭐 좀 더 많으면 700만 원, 800만 원 벌면 연봉 치면 한 1억 정도가 되니까 농사져서는 어떻게 1억을 벌고 7, 8천 원을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져서 임대. 지금 양지를 가보세요. 모현을 가보세요. 포곡을 가보세요. 남사? 지금 남사가 한서집 들어오면서 지금 뭐 지산, 또 뭐 JK 물류 지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업자들 좋지 않습니까, 처인? 그러나 지금 처인을 지켰던 우리 주민들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인은 특히 우리 뭐 시장님께서 정말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도시개발, 도시계획을 볼 때 정말 그런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당대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정말 용인이라는 소리, 살기 좋은 용인 이런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주지 못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시절에 선진국을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자연환경 터널 하나 두는데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의견 구하고 그리고 터널을 뜹니다. 우리는 마구잡이 지금 70년대 개발도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시장님실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민둥사에 다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처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인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발전과 개발은 달라요. 정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살기 좋은 용인이 되고 처인이 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한테 이거 책임집니까? 도시재생 마찬가지잖아요. 재생사업 정말 뉴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도 크게 못합니다.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구도심들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조합 만들어서 막 실패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이 주도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줬더라면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피해도 없이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이 30만에서 지금 108만까지 올 때 10만씩 인구가 늘어났어요. 여주시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단 하나, 시청이 이정무 시장 때 이제 만들어져서 했을 때 호화청사라고 되게 많이 이제 언론에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은 적다라고 할 정도. 왜? 인구가 그때 아마 이정무 시장님이 청사를 지을 때가 한 40만인가 이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서 지금 100만이 넘는. 지금 시청을 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처인만큼은 기흥수지가 아니라 도시 설계 제대로 해서 정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용인, 정찬민 시장도 했잖아요. 사람의 용인 백군기장이 하잖아요. 사람의 중심이든 사람의 용인이든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시정 반영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을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서포팅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저는 제대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출신으로.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 뭘 했는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 후보님 중에 이제 뭐 저랑 경합을 하는 이제 후보님이 이제 지역에 전혀 사실은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많이 공부하셨다고는 하시는데 뭐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용인군 대학생 연합회장 아까 말씀해 거죠. 스텝바이 다 했습니다. 지역 출신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걸 대표하기 위해서 지역구 대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다 없애고 저 유럽처럼 비례대표 다 뽑아야죠. 그럼 지역구를 왜 뽑아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입법도 만들고 정말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만 이 지역에 아직까지 지방 분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아마 국비가 80% 지방 20% 배율,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이게 밸런스가 조금 지방세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지방 분권 멀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든 시장 단체장이든 지방 의원 출신들이 스텝 바이 스텝에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그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높은 게 아니고 도의원이 높은 게 아니고 시의원이 낮은 게 아니라 시의원은 시에서, 도의원은 도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성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조인들 다 했습니다. 교수들 다 했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냈던 비례대표들 돼서 전문성 가지고 했다가 지역구로 다 내려갑니다. 왜? 빠지. 전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이 국회의원 비난하는, 그러나 뭐냐면 정말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그리고 이걸 잘 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직접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국회 나가서 일하라고 하고, 우리 대신해서 도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 대신 시에 나가 일하고, 시장, 국회의원 높은 사람 아닌, 선거 때는 인사합니다. 저 인사 100일. 그 자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뻣뻣해집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초심 있었나요? 뭘 했는데 초심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시의원이 되고, 이 사람이 왜 도의원이 되고, 이 사람이 왜 시장이 되고,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를. 금사냥, 시장 사냥하는 이런 단체장, 이런 국회의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지역.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 가서 전문성 있게 해서 그 전문 집단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영 후보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낙선을 경험하셨는데 네네. 이번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지역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2018년도 많은 분들이 경기도 도의원 3선 가서 우리 처인구를 좀 발전시켜달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많이 갈등했습니다. 용인시장 나갈 때 주변에서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나가냐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잡았어요. 만류했습니다. 용인시장 시장직이 욕심나서 나갔던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5명의 후보 예선전에 나왔던 후보, 뭐 지금 현 백훈희 시장님, 그 다음에 선대인 후보, 또 경선을 했던 현근택 후보, 박정현 전 도의원, 저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나갔습니다. 과연 용인시 꼭 제가 용인 소리만 들어도 심장 소리가 뛰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기도 도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17개 시도를 보면 자기가 사는 도 얼마나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천안에서 평택만 들어와도 평택만 와도 심장 소리가 뜹니다. 기흥 소리만 들으면 더 뜹니다. 그런 용인을 제 고향 용인의 대표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준비? 도의원이 8명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의원이 8개 지역 남이 지역 못 갑니다. 지역구. 비례대표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흥을 가면 그쪽에 있는 도의원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조창희 있는 의원 계실 때 이선거구 갈 때 사실 이제 시장 나가려고 할 때 조창희 전 의원한테 형님 저 형님 지역 갑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그 정도로 정치도 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도. 아쉽게 경선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저 승복했습니다. 백군기 시장님 만들려고 선대봉장하면서 제 옷 던져버리고 많은 분들이 이놈아 넌 자존심도 없니? 제 옷을 4번 입었었습니다. 2006년, 10년, 14년, 18년 용인시장 옷을 입었습니다. 백군 시장님 당선되셨어요. 31개 우리 경기도에서 29개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잘 이끌고 용인, 제 고향 용인 정말 잘 이끌어 주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거본부장을 하고 저는 지역위원장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생각했던 이유는 당의 책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 알아야 되지만 당에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역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가졌습니다.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21대 총선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생각 없이 용인시장 나가서 떨어졌으니까 국회의원 나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알고 지역위원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용인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남궁석 전 돌아가셨지만 국회의원님, 장관님, 그 다음에 우리 우재창 전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백군기 국회의원님, 지금 시장님 하면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고 그 다음에 지역의 광역원을 8년 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당 위원장으로 아시다시피 지역위원장 하면 예전에는 거의 국회의원 공천권 받았다고 하는 정도로 막강했던 자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위원장 하면서 총선 안 나간 사람 다 준비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오면서 국회의원이 준비 이 부분은 특히 초인 같은 경우는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 역할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역대 의원님들 다 지역 출신들이셨지만 지역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준비 본인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장관님도 계시고 또 박사님도 용인 출신의 소선거구를 투면 우리 이웅희 선배님 장관 출신이세요. 우리 남문석 선배님 장관 출신이세요. 우리 우재창 의원님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이세요. 백군기 시장님 지역군 아니지만 비례대표에서 육군 대장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저처럼 바닥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자유한국당의 이유현 전 의원이 이제 시의원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재선까지 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타당에 대한 어떠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기를 채워주는 게 가장 국민들에게 선출직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거 열렬히 박수치고 또 촛불 집회도 많이 가서 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만 보더라도 우리가 2년간 국회의원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의원 전 의원님 가슴 아프지만 우리 시민들한 개인적으로 이 의원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걸 말씀합니다.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용인 시민들, 특히 처인 구민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 슬픔을 가졌습니까? 왜? 국비를 다른 데는 많이 가져갈 때 우리는 국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특별 조정 교구 우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른 길, 그리고 정직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역과 숨소리를 같이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준비,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지. 여기 지금 저는 100m 달리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42.19 인생을 마라톤을 뛴 사람들이 진정한 챔피언이 돼야지 100m 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는 거는 단거리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이 주민들과 함께 오랜 생활을 함께할, 예를 들어서 되면 있고 안 되면 뜨는 이런 분들과 주민들이 호흡하는 게 낫습니까? 돼도 있고 안 돼도 있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인구 출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려요.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에 살아야 된다. 용인시 공무원들 용인시에 살아야 용인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쓴다. 왜냐하면 용인의 공무원인데 광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판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판교 가고 싶죠. 또 삶의 질이 높은 광교 가고 싶죠. 근데 용인에 있으면 용인에 있어야만 더 용인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아끼고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가정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 식구도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그러면 가장으로 박수를 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거? 촌장 시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린 지도자를 원했어요. 왜? 10명 중에 9명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9명을 끌고 갔어. 이게 70년대, 80년대라면 지금은 대학교 10명 중에 9명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대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다 이제 콜리지가 이제 유니버시티 뭐 이런 통합이 돼서 이제 다 대학 뭐 이렇게 대학교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똑똑함은 아시다시피 바둑에서 보면 이세돌, 이창호가 알파고한테 왜 집니까? 예전에는 알파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무수히 많은 데이터, 지금 국민들의 생각, 정치보다 높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 듣고 제 페이스북에 그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시민 정책을 받습니다. 왜?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무턱대고 주사 놉니까? 진료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동네를 왔어요. 서울대 나와서 동네 뭐랍니까? 초등학교를 나와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아는 사람이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예를 들어 시간은 뭐 서울대 나온 분이 뭐 똑똑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습지 능력은 좀 빠르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대도 서울대 나온 이병과 우리가 말하면 일반 대학교 나온 병장과 하면 군생활 누가 더 잘한다고 합니까? 뭐 군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처인구 국회의원 준비 단기간에 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꿈꾸는 우리 지역 후배들이 제가 표본이 돼서 아, 이런 형도 이런 선배도 국회의원 되는구나, 나도 한번 정치를 해서 이 정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본보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했던
어떠한 준비라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영 후보님께서는 경선과 본선에서 타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장점을 말하라고 하니까 장점 열심히 했습니다.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구의 도의원으로 또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또 지역구의 또한 사무국장으로 민원 챙겼습니다. 또 가려운 곳 긁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회의원은 생활 정치인은 아니지만 생활 정치인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애를 썼고 우리가 소외된 계층,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단체 이런 쪽을 하면서 이런 쪽을 많이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다 아우러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입법 해야 되는데 특권, 그러니까 특수라고 그러나요? 특정 소수를 위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만 감성적인, 그래서 오세영이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인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함께했다는 게 저한테는 장점일 것 같고요. 본선 경쟁력은 사실은 이 지역 출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을 많이 안다. 그러니까 지역을 많이 안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모현에서 포곡, 또 남사, 이동, 대감, 양지 뭐 두루두루 많이 다니면서 지역민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그 기관 단체장님들과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을 잘한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현안 이런 부분이 처인구는 처인의 어떤 개발, 아까도 말씀 개발과 발전은 다르지만 처인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그러니까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 대표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장점으로 부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선 경쟁력은 우리 26만, 유권자가 한 20만 되는데요. 어떤 편에서 그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하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정직한 또 바르게 가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을 저는 믿어서 그게 아마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꼭 해주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처인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를 잘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저 오세영 우리 구민 여러분보다 잘나거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는 후보입니다. 늘 함께하고 늘 여러분의 편에서 힘이 돼 줄 수 있는 후보는 오세영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인구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여튼 능력 있는 국회의원, 또 처인구에서 꼭 필요한 국회의원, 으뜸 처인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정말 바른 마음으로 큰 길을 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